공군 통역장교는 군사 외교의 교두보입니다. 한 측과 미측 사이에 있어서 양쪽이 최대한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리고 또 한미 연합 작전 수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고요. 공군 통역장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과 공군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군과 전 세계 각국이랑 업무를 할 때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많이 해서 세상과 한국을 이어주는 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교라는 단어가 제일 공군 통역장교회를 제일 잘 설명하지 않나 싶네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손흥민입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키메이커들이라고 생각하고 손흥민처럼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군 통역장교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저에게는 있어서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어떤 한마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완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결성. 모든 해야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낸다. 해야 되는 게 뭔지도 알고 있고, 소통에 대해서는 완결성을 그거를 가지고 해낸다는 게 가장 공군통역장교의 그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탁월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선발 체계가 가장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잘하는 사람들만 뽑을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세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을 타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정도로 저희는 체계적으로 12주 동안 부산에서 약어, 그리고 이론, 그리고 통역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탁월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교육 체계가 있다. 새로 통역 장교로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군사적인 용어 아니면 실무적인 표현, 각종 군사 지식, 작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지 않나 싶어서 3군 중에 최고다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군이랑 같이 근무하는 부대를 흔히 대외부서라고 부르는데, 이제 흔히 저희가 대외부서 하면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제일 큰 거는 그렇게 세 군데인 것 같고, 대외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공군 통역장교가 실력이 우수하다 보니 주요 사업이나 정책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각종 부서의 통역장교들이 다 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대외부서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쥐어지기라고 해서 흔히 BIP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B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가 흔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관, 연합사에 있는 정참부장, 국방부에 있는 이제 미국 정책과에 있는 통역장교를 흔히 저희가 이제 BIP 통역이라고 하는데, 국가 안보 그리고 특히 군에 있어서 가장 높은 리더십 위치에 계신 분을 모시고 통역 및 그 외에 다른 어떤 다양한 업무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 통역으로 복무를 하면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주로 선입견이란 단어를 쓰면은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매 순간순간이 되게 특별하고 너무 쫄렸고, 전역하는 순간까지도 이제 나는 장관님 통역하는 거 쉽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을 정도로 언제나 힘들고 하지만 새롭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한 가지를 찝지도 못하겠어요. 미국 장관님은 워낙 많이 만나기도 했고, 다른 나라 장관님 수두룩빽빽하게 만나고, 국회의원, 국가원수 너무 많이 만나는데 어디 가도 쫄리지 않는 이미지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장관 통역이었던 것 같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쫄리면서 살았던 게 제 복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군 통역장교는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트워크 개념을 뛰어넘는 같이 하는 그런 동료들, 그리고 동료를 뛰어넘어서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느껴서 가족이라고 하고 싶네요. 동기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 통역장교에서 만난 동기들이 좀 인생에서 계속 같이 갈 친구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든든하고, 또 이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 의지도 많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공군 통역장교들은 동기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풋살을 하고 다 같이 이제 그 숙소도 다 비슷한 데 살기 때문에 한 명의 방에 가서 다 같이 이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는 그런 친목도모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제 다 같이 모여 살거나 아니면 다 같이 거의 똑같은 근무지를 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을 거기 때문에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추억을 쌓는다는 면에서 저한테는 평생 기억나는 그런 그 풋살과 술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라포를 형성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같은 경험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라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군 통역장교의 일원이 돼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정말 단언컨대 그 어디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같이 했다, 함께 했고, 내가 한 경험을 내 후배가 하고,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앞서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레거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특별한 경험을 함께 했다, 그 팩트가 굉장히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APOS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군 통역장교라는 이름 아래에, 그러니까 공군 안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을 한다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묶이는 조직 아닙니까? 그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현역이었을 때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전역 이후에도 그 유대감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즐거움과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한다. 공군 통역장교의 특징은 결국에 큰 그림은 다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된다는 점이 가장 좀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군 통역장교의 특성상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도 후배들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후배들도 항상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배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을 했고, 제가 어떤 군 복무관에서도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군 복무를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하면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APOS에 만약에 안 왔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전역을 앞두고 사실 그 서머 밍글이라고 해서 저희 통역장교 고유의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그 통역장교 선후배님들 다 모시고 제 해 때는 한강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었었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네트워킹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편안한 환경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선배님들로부터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군 통역장교회는 최근부터 정말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대외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더 모험적인 단체 및 조직으로 우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커리어 이벤트라든지 또 우리 단체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를 좀 더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저희 행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는 바파 봉사활동이 정말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날은 하루 종일 서서 식판 몇백 개 닦고 있으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장교대에서도 그 겐지스강을 한 번도 안 갔었는데 거기서 겐지스를 하니까 힘들어서 기억에도 남고, 근데 좋은 선후배들이랑 좋은 얘기 많이 나누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봉사활동이 가장 좀 뜻깊고 기억에 많이 남네요. 급식 봉사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해변가 비치 클린업 봉사활동들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저희의 공식적인 대회 행사였던 만큼 거기에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봉사활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기도 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또 사회와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민간 단체와 좀 더 협력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AFIOS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우토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정말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그 AFIOS가 아닐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레드불?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마치 좋은 신발을 신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AFIOS의 일원이 된다? 이거는 좋은 신발을 떠나서 날개를 달고 나는 것과 같다. 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군 통역장교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든 커리어적으로든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공군 통역장교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성장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AFIOS 일원 모두가 예비역과 현역을 포함한 모든 일원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임관한 순간부터 항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경험과 또 환경에 놓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회 어느 장소로 가던 가치 있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장을 추구하는 일원으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저희 조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한 사람이고 AFIOS 단체 역시 이제 창립 30주년이 막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를 보면 이제 30살이 되었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경험과 또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원할 거고 그 이유는 Once AFIOS, Forever AFIOS.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갈 겁니다. 저는 이제 재입대를 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면 재입대를 안 하고 처음부터 공군 통역장교에 가겠죠. 당연히 다시 지원할 거고 다시 공군 통역장교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지원할 겁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통역장교로 다시 군복무를 하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자리에 오고자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야죠. 당연히 지원해야죠. 뭐 어떻게 이 답변을 더 세게 할까 고민을 할지언정 절대적으로 당연히 다시 지원할 것이고 공군 통역장교만큼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똑같은 그 애착과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과거로 돌아가도 100% 다시 지원할 것 같습니다.